박혜진, 박소연의 말하자면. 좋아하는 목소리. 톤이 많이 높지 않고 말이 빠르지 않으면서 발음이 정확한 소리. 그럼 진이 목소리일까? 아니라네. 옥주연 목소리라네. 느끼하지 않으면서 낮은 목소리. 그럼 현이 목소리일까? 아니라네. 성시경 목소리라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전달해주는 적당한 저음의 목소리는 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울림 있고 깊이 있는 소리와 거기에 정확한 발음이면 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 같은 정감 있는 목소리, 적당한 하이톤에 말 속도가 약간 느리고 귀여운 박정현 목소리, 이동진 같은 약간 중저음의 편안한 목소리, 귀에 쏙쏙 박히고 깊은 소리를 내는 김남길 목소리. 좋아하는 목소리는 다양하다네. 개인의 취향이라네. 안녕하세요. 진이에요. 오늘은 이제 신앙독으로 참 다양합니다. 우리의 버전이. 래퍼가 잘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이제 시인으로. 그러니까 문득 우리 진이가 내 시에 푹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난 지금 푹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 좋아하는 목소리 지은이, 현이 이거 어디 한번 올려봐요. 등단될 수 있어. 알겠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제가 이 SNS로 어떤 목소리를 좋아하시는지 여러분께 여쭤봤었는데, 여러분들 목소리 취향이 이랬습니다. 제 시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진이 목소리라네 라고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더니 아니라네가 나와가지고 약간 실망스러웠어. 아니야. 그래도 근데 뭐 소연 선배, 혜진 선배 목소리 좋다고 우리 또 귀염둥이 후배 최현정 후배가 역시 우리 후배밖에 없네. 그리고 우리는 후배밖에 없어. 후배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근데 이 좋아하는 목소리 시 속에, 그러니까 SNS에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 진짜 좋더라 하면서 말씀해 주신 옥주연, 성시경, 뭐 손예진, 박정현, 이동진, 김남길 다 진짜 목소리 정말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각각 그 목소리 색깔이 다르지만 또 특유의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본인 목소리가 난 좋다. 난 내 목소리에 만족한다. 또 이렇게 적어주신 분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조금씩은 불만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죠. 누구처럼 되고 싶다. 누구 혹은 목소리가 조금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뭐 취향은 취향이고 내 목소리 누가 좋아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해야죠. 내가. 네. 진이는 진이 목소리 좋아하고, 네, 현이는 현이 목소리를. 네,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챙깁시다. 네. 내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사랑하고 또 관리하는 법. 네. 오늘 발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발성 주제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시까지 나왔습니다. 네. 내용이 알차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자, 목부터 한번 좀 풀어볼까? 풀고 가야죠.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원래 하던 대로 왜 목소리 3개 해. 그치. 사실 우리 현이가 울림통이 크고 그래요? 이 소리가 굉장히 성량이 좋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좀 노래 좀 했었어요. 진짜? 합창단. 합창단? 그럼 발성 연습 꽤 했겠다. 엄청 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니까는 늘 노래 부르기 전에 목을 좀 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했던 것처럼 막 이러면서. 그 고개까지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절로 돼요, 그렇게.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그럼요. 자, 이 뭐 합창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하는 말들도 그렇고 발성이란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발성. 목소리를 낸다.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폐에서 나온 공기가 이 성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떨림, 진동을 하고 그게 입과 코와 머리를 거치면서 울림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발성이다. 우리의 목소리다. 네. 자, 지금 우리 진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발성에서 중요한 기관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네. 폐, 성대, 그리고 입, 코, 머리 다 거쳐가지고. 그렇죠. 자, 일단 폐와 관련된 호흡 이야기부터 먼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흡 방법, 심지어 요가만 가도 복식 호흡해라. 선생님들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엄청 강조하시죠. 근데 참 어려운 게 복식 호흡이죠. 선생님들 배 보셨어요? 꿀렁꿀렁. 꿀렁꿀렁, 볼럭볼럭. 근데 이 복식 호흡은 우리가 알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하는 호흡법은 흉식 호흡.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식 호흡, 흉식 호흡.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식 호흡은 해야 되는 호흡이고, 그렇죠. 흉식 호흡은 하고 있는 호흡이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 두 개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구체적으로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진이가 사람이 발성할 때는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흉식 호흡의 경우에는 이 가슴 주변의 좁은 범위 안에서 공기가 이제 모이는 거죠. 네. 그 공기가 이제 올라오면서 뭔가 이 폐 속에 많은 공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슴 주변은 일단 공간 자체가 좁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내뱉는 호흡량도 따라서 작아집니다.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성대를 울리는 진동도 역시 약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목소리에 힘이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복식 지금 호흡은? 하고자 하는 그 네. 복식 호흡의 경우에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횡격막이 어디죠? 횡격막 네. 만져줄까? 만질 수 있나 그 부위를? 모르겠어. 어떻게 만지지? 제가 네. 일단 설명을 상세하게 네. 해드릴게요. 횡격막. 가로막이라고도 하고요. 네. 가로 무늬근으로 이루어진 근육으로 위로 휘어 있어요. 가장 휘어져 올라간 부분, 즉 위쪽 중앙 부위의 위쪽으로는 심막, 심장의 그 심막이겠죠. 심막을 사이에 두고 심장이 있고요. 그 양쪽으로 허파와 가슴막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대충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더 몰라. 뭐 심막 등장하고 지금 횡격막 몰라서 이게 물어봤는데. 지금 앞쪽에서 볼 때는 그렇고요. 네. 뒤쪽에서 또 얘기를 하면 1번, 2번, 3번 허리뼈. 그리고 앞쪽에는 복장뼈 아랫부분. 그만하면 안 될까? 계속할게요. 양 옆구리 쪽으로는 갈비뼈에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차라리 만져보면서 이거구나 하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 폐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배 어. 안쪽에 있는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만져도 근육이 없네. 이게 다 지방인가? 이상하네? 살을 많이 빼면 만져질까? 그러게. 희한하네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횡격막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복식 호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이 복식 호흡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자세 잠깐. 자세. 예, 자세. 자, 이제 이거 요가 수업처럼. 네. 자, 매트는 없지만 저희도 이제 의자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구부정한 등. 지금 다 구부정해 계실 거야. 좀 완전 구부정했어요. 지금 좀 폈어요. 쫙 펴세요. 네. 그리고 어깨도 좀 쫙 펴시고 어깨. 뒤로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돌려서 내리십시오. 네. 두 팔은 축 떨어뜨리세요. 네. 턱은 쳐들지 마세요. 살짝 아래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네, 그리고 시선은 정면. 정면 봤는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우리 둘만 있어요. 여러분은 벽 보고 면벽 수행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자세로 하면 호흡을 좀 편안하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복식 호흡의 기본 자세인 기본 거죠. 자세. 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본격적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해볼게요. 자, 천천히 우리 기를 다 모아가지고 네. 숨을 한번 들이마셔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죠? 네. 예. 나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다시 내쉬고 천천히 할게요. 들이마시고
배 나온다. 내쉬고. 내쉬고 다시 배 들어갔어요. 네. 다시 배가 나오면서 들이마시고 무슨 명상의 시간도 아니고 이때 명상음악 삐지 좀 깔아드려야겠다. 자, 네. 아니 이게 지금 내 횡격막 얘기도 제가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잘 내려가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뭐 느낄 수도 없고 일단 손을 배에 올려놓고 하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제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요. 숨을 내쉬면은 배가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흉식 호흡의 경우는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이 나와요.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슴. 손을 한번 가슴 쪽에 대보세요. 네. 만약에 그냥 본인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숨을 한번 쉬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슴이 나오면 지금 내가 흉식 호흡 중이다. 그리고 주로 호흡할 때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네. 내쉴 때 배가 들어가면 나는 굉장히 복식 호흡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식 호흡을 하면 배가 자꾸 이렇게 좀 꿀렁꿀렁 움직이잖아요. 또 밖에 보면 보여요. 이 숨 쉬는 게 배를 보면. 그렇죠. 좀 민망하지 않나. 근데 집에서는 상관없고 밖에서도 옷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꿀렁꿀렁. 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사실 살도 빠질 수 그럼요. 지금 연습 중이에요. 지금 혼자 이게 하실 수 배가 있어요. 불룩불룩 움직여서 마치 배가 더 나오는 느낌이 들지만 복식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배가 들어간다. 네. 그리고 배에 근육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안 생겼어요. 네. 그 정도까지 생기려면 복식 호흡을 심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또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계속 확인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 호흡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많아진 호흡으로 성대를 아주 확실하게 진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소리도 크게 발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숨만 쉬어봤으니까 말을 하면서 한번 복식 호흡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직 진이는 호가 없으니까 호가 있는 제가 자, 스팽글 현이에요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입에서 1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나서 말을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스팽글 현이에요. 내가 이제 스팽글 현이에요 해서 스자 그리고 현이에요의 혀자 요 앞 첫 글자를 발음했을 때 만약에 아무런 입김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흉식 호흡을 하면 전혀 지금 호흡이 나가는 걸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 복식 호흡을 연습한 대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스팽글 현이에요. 혹은 스팽글 현이 옆 진이에요. 너무 무시한다. 호 없다고. 그러니까 호를 빨리 여러분, 지으라고. 호 좀 지어줘요, 나도. 자, 그러면은 이제 입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많은 양의 호흡을 확보하고 성대를 확실하게 울리자.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진이? 네. 자, 그럼 이제 성대 지금 나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보긴 해야겠는데 이해돼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진이한테 했어. 우리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진이 성대 이야기 우리 해볼까 말까? 해야죠. 성대 아주 합시다. 중요합니다. 성대가 이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성대가 원래는 닫혀 있대요. 그런데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 성대를 평상시에 단련하지 않으면 여기도 근육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가늘어지고 탄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운동 안 할 때 다른 부위 근육 빠져서 되게 아시죠? 미흡게 이렇게 탄력 떨어지는 거 그런 것처럼 성대도 그런다는 거. 성대도 마찬가지라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진 그 틈 사이로 이제 막 공기가 새는 소리, 거예요. 갈라지는 소리, 약간 뭔가 쉰 목소리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노화가 늦게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목소리잖아요. 네. 그렇다면서요? 목소리도 40대 중반 지나면 노화가 슬슬 온대요. 기준이 40대 중반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먼저 온다네? 진짜요? 어쩔? 곧 다가오네. 어쩌지? 우리는 목소리로 이거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이 성대를 그렇지 충분히 운동하고 단련시켜가지고 이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거죠. 네. 그리고 건강하고 젊은 목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도 근육 운동하면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는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많아요. 70대 어른들 중에 몸짱이신 분들 그렇죠. 엄청 많아요. 헬스장 가보면. 굉장히 짱짱하고 탄력 있으시잖아요. 엄청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탄탄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성대를 만들 수 있다. 있다. 자, 그러면 성대 운동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이 부분은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서 왜 우리는 다리 운동 같은 거 할 때 하체 운동할 때 예, 뭐 이렇게 스쿼트 하고 나면 한 20회씩 3세트 하고 나면 여기 좀 단단한데 이게 뭔가 확인이 되잖아요. 원래 진이 스쿼트 좀 했나 본데. 오래전 얘기예요. 다리 막 만지면서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때 그 쾌감을 내가 아니까. 그렇죠. 예, 이게 건강해지고 있구나. 뭔가 만들어지는 그 느낌. 근데 성대는 사실 만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까지 골고루 우리가 발성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까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높은 음까지. 쉽게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그렇죠. 네, 그 따라서. 반대로 또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아로 해볼까요? 그냥 편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우리 합창단 출신 우리 현이가 스팽글 현이가 한번. 제가요? 네. 자, 합창단 맞아요? 음이 자꾸 이탈하는 것 같아. 성대가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한데 성대에 틈이 생겼어. 새고 있어 어떤 음이 그러니까. 지금 소리 빠졌나? 단련해야 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근데 이런 방식이라는 거. 그렇죠. 이거 하면서 성대를 그러니까 성대를 우리가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이제 목 부분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낮은 음을 낼 때 울리는 곳이랑 높은 음 낼 때 울리는 부위가 달라요. 달라요. 뭐 이렇게 긁는 소리가. 죄송해요. 이게 발성 편인데 우리가 발성이 잘 안 됐나 봐요. 좀 어렵다. 아침이라 그런지. 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송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성대가 좀 운동이 돼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진이. 물 한 잔 마시고. 자,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네. 이걸로 무슨 성대 단련이 됐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예요. 어떤 건데요?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인사하고 받으면 좋잖아요. 좋죠.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이용해서 도부터 시작해서 레미파솔라시도까지 한 옥타브인데 그 옥타브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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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고 다시 또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해봐요. 안 할게요. 왜 안 해요?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할게요, 그럼. 자, 높은 도에서부터. 그게 지금 문제예요. 잘 안 올라가요. 내가 알았어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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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합창단 출신 맞네. 오히려 위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나아요? 네. 그 좋은데요? 성대가 지금 좀 풀렸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되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제 뭐든지 다 시켜봐. 다 잘할 수 있어. 그만하려고 이제. 이제 연습의 몫은 여러분의 몫으로.
자,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도 하고 뭐 아도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니 뭐 또 저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 이것저것 다 귀찮아. 뭘 그렇게까지 해. 네. 아니 그냥 톡으로 주고받아 뭘 말을 해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진이가 좀 제 대신 말씀해 주실래요? 젊게 살고 싶잖아요. 예, 우리 성대 목소리가 가장 늦게 나이가 든다고 하는데 이게 말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게 너무 안 하면 이 얼굴 근육도 사용 안 하는 거라. 그렇죠. 말을 하면 이 얼굴 근육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뭐 턱이랑 이 입 주변이랑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피부도 같이 처지고 그러면 성대도 같이 처져서 목소리가 한마디로 굉장히 후져지는 거예요. 후져져. 네. 와닿네요. 네. 박혜진, 박수연의 말하자면. 지금까지 발성의 기본 원리와 호흡, 성대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살짝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요? 있죠. 있죠. 부족함이 있을 때 있습니다. 채워야죠. 우리는 그럴 때 섭외를 합니다. 이분은 발성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게다가 복식 호흡은 완전 생활화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대 엄청 젊으신 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런 분을 전화로 이번에도 모셨습니다. 자, 뮤지컬과 연극 무대 그리고 안방극장까지. 안방극장이 좀 옛날스럽긴 하다. 이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활약하시는 아주 굉장히 연기파이십니다. 우리를 홀리고 계신 배혜선 씨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혜선 씨. 정말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알고 있죠. 방송 너무 잘 들었어요.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말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아닙니다. 저 뭐 그렇게 바쁘지 않고요. 그냥 뮤지컬 하고 있고요, 요즘에. 네. 네. 소개해 뮤지컬, 주세요. 네. 저희 뮤지컬 42번가라고요? 42번가. 예. 네네. 네, 그 작품 지금 이제 막 오픈하고 오늘 제작 발표회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 하나도 없으시겠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런 뭐, 와중에 연결해 그렇죠.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정말 즐겁더라고요. 아유, 진짜 최고의 찬사다. 두 분의 합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합은 좀 괜찮아요. 네네. 아니, 너무 잘 뭉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인데, 두 분이 또 이렇게 뭉치셨는데, 이 합이 정말,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신의 한 수까지 나왔어요. 괜찮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몸풀기 질문인데, 네. 신입 아나운서 교육할 때 오신 적 있으시죠? 교육하시러. 우리 배혜선 배우가 아나운서들하고 네네. 인연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때 인연 있죠, 예. 인연이 엄청 많으시죠. 그 연기를 저희 후배들한테 시켰는데 그 후배들이 네네네. 그 연기 교육을 받고 단체 멘붕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뭔가 네. 개 연기 이런 거를 주문을 하셨는데 멍멍이 개. 그렇지. 네. 아닌가 옆으로 가는 개일까? 글쎄요, 저도 시간 좀 돼서, 제가,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정말 특별한 부탁을 제가 받고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제 갔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분들이 막 예능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실 때였어요. 그럴 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좀 이제 바뀔 것이다. 네, 실제로 이제는, 선견지명이 네네.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될 시대가 올 것이다. 곧
그래서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네.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기만의 갖고 있는 또 다른 카드들이 많을수록에 그 사람이 훨씬 일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네. 맞는 얘기죠. 예, 특히 이제 뮤지컬이란 장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연기와 노래, 춤, 그리고 인성, 네. 모든 것이 다 인성, 결합돼요. 네, 스타성, 여러 가지를 다 잘 두루두루 갖춰야만 이 무대에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그렇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 그걸 다 갖추신 제가 분이지 배이선 씨인 거죠. 그런 거죠. 아니요. 많이 못 갖춰서 요즘에 뮤지컬 많이 못하고 있고요. 그래요. 아니, 겸손하시기를. 예.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과연 이분들에게 제가 근데 뭐 워낙에 뭐 지성과 미모와 모든 것을 다 겸비하신 분들께 뭘 과연 같이 한번 움직여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하고 만나는 시간에는 무조건 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편안하고 추리하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항상 정장에 옷을 잘 갖춰 입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을 신입 때부터 좀 약간 몸에 배죠. 강박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연기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아이들처럼 웃고 아이들처럼 반응하라. 그러니까 연기는 액션과 리액션이라고 책에 무수히 나와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들은 대로 몸에서 원래 반응해야 될 때대로 그냥 나오면 그게 리액션인데 우리가 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이거 하지마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리가 굉장히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어른이 되다 보니까 연기도 또 실제로 사회생활도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랑 연기 수업에 있을 때는 그런 걸부터 좀 많이 탈피하고 벗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런 동물 훈련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연기자들 표범- 수업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자랑거리인데 네. 그렇죠. 배우가 돼서 배우 훈련을 할 때는 네 발로 걷는 훈련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건강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발로 걷는 게 우리 몸이 그래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네 발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기어다니죠. 근데 그게 척추 건강이 굉장히 좋고 그런가요? 그리고 또 호흡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다 그래서 연관이 사실- 있군요. 네네. 그래서 네 발로 보통 이제 훈련할 때 네 발을 걸으면서 발성도 해보고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악기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강아지들 또 조금 크기가 있는 개들을 보면 자기 몸을 전체를 울려서 그 소리를 내요. 아, 짖을 때. 짖을 때. 예. 그러네요, 진짜. 복식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깍깍깍깍 이렇게 이제 치와와 같은 경우 목소리로만 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약간 극약처랑으로 한번 강아지 소리, 개 소리를 한번 몸으로 전신을 네 발로 움직이면서 해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당혹스러우시죠. 그런 진짜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상상이 없어요. 되네요. 그 극약 처방이 제대로 먹혀가지고 네. 그때 교육받았던 네.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오상진 시대 있죠. 그렇고. 그 기수니까. 네. 다 아니 그분이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배혜선 씨가 정말 키운 재밌는 겁니다. 거. 그래서 오상진 씨를 제가 만났는데 네. 그 당시에는 오상진 씨가 연기에 관한 생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다른 아나운서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아나운서에서 뉴스 하실 수도 있고 아나운서국에 계실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현장의 리포터로 투입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상황극을 하면서 이제는 아나운서들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재능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장르의 그러니까요. 영역을 넓혀서 네. 여기서 그리고 저는 또- 갑자기 궁금한 게 그때는 그렇게 시대를 예견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니, 지나갔고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수업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아쉬움 섞인 질문이에요. 네. 뭘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정말 묵묵하게 꾸준히 한다라는 거, 그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쉽지가 않아요. 네. 자꾸 중간에 다른 생각도 들어오고 뭔가 이 길이 아닌 것만 같고 사람들이 내 어떤 그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듯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석쟁이라고 하죠. 돌을 깎으시는 분들 있죠. 네. 도도 물론 철학적인 의미의 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굉장히 큰 카테고리겠죠. 하지만 그 돌을 진짜 하기도 하고 자기가 석쟁이로 딱 깎아서 그런 분들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늘 하는 일이지만. 근데 우리 몸도 그렇거든요. 네. 저한테 보통 몸을 어떻게 많이 이렇게 훈련하세요, 내세요, 관리하세요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배우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배우 하고 싶어 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전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서 그 일을 하나를 열심히 하는 것. 아까 그리고 석쟁이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잘 안 되거나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 생활을 뛰어넘는 뭔가 그냥 재미로 그냥 이렇게 조금 쫓아다니면 하다 금방 질려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조차도 자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 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또 다른 유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격증만 많이 갖고 있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 그러니까 취미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인생을 공유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정도의 취미생활이든 그것이 더 발전해서 누군가와 또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금 어떤 새로운 직업군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오늘 주제를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편. 이렇게 들었어야 됐는데, 삶의 지혜가 나와요. 저는 진짜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감이 딱 왔어요.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고. 그건 말 못해.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알았어. 비밀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배혜선 씨가 알겠습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어떤 포인트가, 터닝 그러니까요.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영감을 좀 주시는 분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저는 무대에 섰을 때 배혜선 씨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굉장히 흥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몸이 짜릿짜릿해서 그렇죠.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샘솟아요. 그런 맞아요. 에너지가 있는 분이 우리 배혜선 씨인데 그 에너지가 전화를 통해서도 느껴지죠. 전해지네요. 그래도 우리 궁금한 것도 몇 개 물어봐야죠. 그래요. 오늘 사실 주제는 발성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뮤지컬 좋아요. 배우들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종합예술이잖아요. 춤추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발성한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발성 연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악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악기, 관악기 이렇게 공명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의 몸의 많은 부분은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난 지방이 더 많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가 목소리를 울려서 내는 이 성대라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발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소리부터 그냥 이렇게 내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컨디션을 목소리로 저는 체크를 해요. 그렇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면 오늘 컨디션 좋구나. 그래서 소리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소리를 중요하게 내야 될 공연이나 콘서트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자다가도 강박이 있어가지고 일어나, 투를 내보고, 잘 나는구나, 그럼 잠을 자고. 자다가도 그 깨서? 정도로, 굉장히 좀,
강박이 있어요. 네. 노이로제가 있죠. 왜냐하면 네. 제 몸이 아끼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신경을 안 중요한 일을 쓰실 수가 앞두고 없죠. 네. 그래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소리를 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웜업을 잘 해주면 몸을 먼저 잘 데우고 땀을 흘리고 스트레치를 하고 이제 그 성대 근육을 잘 풀어줘요. 옆에 네. 목 옆에 보면 성대 주변에 이렇게 근육이 좀 뭉쳐 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 쏙 목 들어간 주변에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은 잡힐 거지만 여자분들은 없지만 요렇게 뼈가 가운데 잡히시고요. 양쪽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냥 근육으로 느껴지는 어떤 좀 약간 딱딱한 게 있어요. 네. 평소에 우리가 거기를 잘 안 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 성대 주변 근육을 탁 만지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르실 정도로 굉장히 경직이 돼 있어요. 저 지금 만지고 있는데 아파요, 약간. 그러니까 그 목 푸는 방법이 손으로 약간 마사지 하듯이 그 부분을 그렇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소리를 내기 전에 그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 목 뒷부분에 있는 그 경직된 근육도 마찬가지, 목 주변 성대에 있는 근육도 손을 좀 따뜻하게 해서 많이 풀어주시고 스트레치를 해주셔서 이렇게 잘, 그 근육대 경직된 것을 좀 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제일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뭘까요? 긴장과 이완이에요. 긴장과 이완. 네. 발성,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연기, 어떤 소리,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긴장과 이완의 연속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기 전에도 몸한테 사인을 주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몸을 웜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효과를 가진 다음에 이제 서서히 소리를 내죠. 그리고 이제 긴장과 이완이다. 그리고 백고동 소리는 다들 아시죠? 네. 오늘 별거 다 해주시네. 네네네. 제가 스튜디오 가서 보여드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보통 백고동 소리를 생각하시면 몸을 다 금방 무리 안 되고 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성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허밍을 해서 입 안에 공간을 두시고 지금 부산이신 거죠? 부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대를 붙여서 소리를 만든 소리 말고요. 그냥 우 소리 막 우와 웅을 중간을 내시면 성대를 무리해서 쓰지 않고 공명을 통해서 그 성대 옆 근육을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완입니다. 이완을 한 다음에 이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피치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내시면 안 되고요. 목에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라 많은 얘기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고 혹시 아시죠? 보거요. 보거. 그 보거가 좋아합니다. 빵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호흡을 깊게 들이쉬신 다음에 그 보거 볼처럼 빵빵하게 볼을 가득한 다음에 그 호흡을 저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볼 보고 됐어요. 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목이 가장 빨리 소리를 안 내고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한 백고동 그리고 이 보거 훈련법. 그래서 이 호흡만으로 목을 가장 빨리 웜업하는 방법.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목 푼다 그러면 발성하는데 막 소리 맞아요. 절대 잘못하는 거야. 그거는 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목이 풀렸다. 그럼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 목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풀렸을 때 그 다음에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시카고 같은 작품을 할 때는 성대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음으로 많이 이렇게 소리 안 내는데 Come on baby 이렇게 재즈가 사실은 가슴통 밑에를 쓰는 거거든요. 재즈는 위를 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약간 중저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재즈 할 때 항상 베이스가 들어가잖아요. 둥둥둥둥. 그리고 드럼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 몸 밑에 있는 소리를 굉장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록시 제가 평소 때 다른 뮤지컬 록시 하트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좀 띄워서 듣고 시카고 싶어요. 같은 작품을 할 때는 록시 하트 이렇게 성대를 돌려서 굉장히 밑에 소리를 많이 쓰는 거죠. 밑에서 끌어올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몸이 악기다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악기
악기 어떨 때는 클라리넷처럼 어떨 때는 그 어떤 컨트라베이스처럼 어떨 때는 관현처럼 그 굉장히 다른 밸런스를 가지고 훈련을 하죠.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소리를 몸에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풀고 그리고 자기가 편안해하는 피치를 찾아서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반기 스트레치 해주는 것처럼 몸도 웜업을 똑같이 해주세요. 네, 네,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날도 목에 무리가 덜 가고 네. 편안한 네. 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와, 오늘 뭐 엄청난 노하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열강을 하나 들은 것 진짜 같아요. 아주 미니 특강처럼 훌륭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 어떻게 하면 혜선 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많은 표현 중에 참 많은 부분을 제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도 네. 은유적인 표현에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어떤 그 글이나 상황을 보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피트 뭐 소극장 이런 글이 편말이 써져 있는 데 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저는 약간 이 글이 연결되는 상상을 하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단어 몇 그렇죠. 개만으로. 어떤 상황을 좀 간단 명료하게 내지는 좀 장황하게 얘기해야 할 때 거기에 적절한 은유법 내지는 비유법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재밌게 하시는군요. 네, 듣는 분들이 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왠지 나 그거 아는 것 같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모든 그 발성 따로 무슨 화술 따로 뭐 말하는 법 따로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건 공감 능력,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정말 뭐 농담을 하더라도 네. 한마디를 하도 어쩜 이렇게 말을 맛있게 재밌게 해요? 맞아.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 맛있게 하시잖아.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돼야 하고 그 스토리텔링 되는 과정에 그냥 맞는 얘기만 주구장창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맞는 지루하죠. 얘기는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비유와 적절한 은유법,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한 번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정말 배혜선 씨와의 인터뷰로 우리 발성에서 네. 화법까지 말하자면은 그냥 완벽합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렇게 바쁘신데 네. 어쨌든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느낀 게 역시 기본이 워낙 탄탄하셔가지고 네. 그 탄탄한 기본 위에서 그냥 뭘 해도 어떤 연기를 해도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다 맛깔스럽게 들린다는 거, 네. 보여진다는 거 네, 확실하게 고맙습니다. 느꼈습니다. 탄탄한 연기파 배우 배혜선 씨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뭐든지 예.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부분들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신문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을 모르잖아요. 예.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지 않고요. 네. 정독을 하더라도 소리내서 10번 이상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입을 떼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군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네, 아마도 발성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글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상상하는 생각을 그냥 입으로 계속 말씀하다 보면 그게 발성이 되고 내 몸 안에 쌓이다 보면 훈련이 돼서 네. 여러분들이 편안한 몸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분은 뭐 제가 배워야죠. 아니에요. 아이. 오늘 엄청 큰 네. 깨달음 큰 얻었습니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요. 네, 뮤지컬 42번가 흥행 대박 나길 응원 드릴게요. 저희도 가서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곧 갈게요. 네, 한번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 박수 좀 하죠. 이거 박수는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거야. 대단하십니다. 와. 우리 배혜선 배우님.
와, 진짜 못 모신 게 아쉬울 뿐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도 진이가 얘기했지만 특강을 하나 들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핵심만 콕콕 집어가지고 발성뿐만 아니라 화법까지도 살짝 건드시면서 네,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비유와 은유를 어떻게 말 속에 넣는지.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는 한 수가 아니라 한 몇 수 배웠어요. 진짜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도 찾았어. 아니, 그거 뭐지? 나 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갈 건데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 줄게. 알았어요. 알았어. 기대할게요. 그래요. 우리가 더 덧붙일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덧붙이고 싶었는데 자 덧붙일 말 하나 있다. 뭐요? 광고요. 우리 진이도 만만치 않죠? 집요하다.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우리는 한 팀이니까.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옮아가는구나. 나의 집요함이. 괜찮네. 그래요. 광고 협찬 기다리고 있어요. 눈 시뻘겋게 뜨고.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자, 그리고 저희에게 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말하자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톡에도 이용 가능해요. 말하자만 팟캐스트 카톡에 검색창에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말하자119@gmail.com으로도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변혜선 씨한테 에너지를 넘치게 받았으니까 그 에너지를 다시 여러분들께 쏘아드릴게요. 네, 자, 받으세요. 얍! 목요일 업로드 그때까지 만나요. 안녕. 안녕. 위드팟